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서비스 시설 입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서비스 시설 입지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입지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입지 전략, 입지 계획을 살펴보고 서비스 시설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시설 입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조직의 업무를 수행할 장소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장소에 대한 의사결정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입지 측면의 필요와 시장 수요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시설 입지 결정 문제는 조직의 사업 초기 그리고 진행 중에서 기존 시설의 확장이나 이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시설 입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설 입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비스 시설 입지 결정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입지는 원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서 결국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설 입지는 재료비, 인건비, 수송비와 같은 변동비와 시설 및 토지의 구입 비용과 같은 고정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고객의 근접한 입지는 신속한 배달로 인해서 불필요한 재고를 줄일 수 있어서 원가 절감이나 가격 인하에 도움을 주게 되죠. 두 번째는 품질입니다. 입지는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질이 잘 되는 상품, 예를 들면 식품이라든지 빵과 같은 이런 것들은 고객 근처에 입지하는 것이 품질 유지에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확실성입니다. 서비스 시설이 고객과 근접해 있을 경우에 신뢰성과 편리성을 높입니다. 공급자나 고객에 가까이 있는 시설 입지는 납기를 지키기 쉽고 고객이 이용하는데 시간이 적게 소요되겠죠. 네 번째, 유연성입니다. 원자재를 비롯한 투입 요소의 신속한 접근과 적절한 수송 능력은 고객 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이나 음료수의 경우 소비 지역별로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서비스 시설이 공급자나 고객 가까이에 있으면 공급자로부터의 원자재 조달, 고객에게 배달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번에는 서비스 시설의 입지 요인입니다. 요인. 그 첫 번째가 고객의 근접성입니다. 서비스 시설의 고객 근접은 고객과의 접촉 기회를 높여주게 되고, 소매업과 자동차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사업의 성과는 고객의 편리성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둘째, 시장 접근성과 운송비입니다. 서비스 시설이 시장에 근접할 때에는 운송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쟁업자의 위치입니다.
경쟁자가 이미 자리를 잡은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자, 하지만은 음식점이라든지 의류 상점과 같은 사업은 경쟁자 근처에 위치하는 것이 이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부지의 위치입니다. 부지의 위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통의 편리성. 두 번째, 주차 시설. 세 번째, 쇼핑센터나 복합 상가 인접 지역. 네 번째, 확장 용이성. 다섯 번째, 가시 지역. 눈에 잘 띄어야 되겠죠. 여섯 번째, 경쟁업자의 위치. 자, 경쟁업자가 없거나 또는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계 법규 및 제도와의 저촉 여부. 관계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는 그런 입지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적, 자연적, 사회적 입지 요인으로는 첫 번째, 경제적 요인은 교통 편리, 운송 비용, 노동력의 양과 질, 임금 수준, 시장의 수요와 건접성, 토지 가격 등을 경제적 입지 요인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연적 입지 요건은 기후의 적합성, 원자재의 건접성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입지 요인으로는 지역사회의 풍토, 습관, 관습, 또 그 지역의 삶의 질이라든지 법규와 제도, 세제 지원 제도 등이 사회적 입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 또는 중국과 같은 이런 공산주의 사회, 이러한 그 정치적인 요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적 입지 요인에 속하는 그런 법과 제도들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입지 문제의 유형으로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리적 분산도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업종에 따라서 지리적 분산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둘째, 시설의 수입니다. 단일 시설은 입지 결정이 쉬운 반면에 복수 시설의 입지 결정은 각 시설 능력이 다르고 각 지역의 수요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세 번째, 입지 목표입니다. 민간 서비스 기업은 비용이나 수익에 최적화를 꾀하는 반면 공공 서비스 기업은 보통 이용자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지 유형별 중점 사항입니다. 자, 단일 시설 입지로는 전체 대상 지역에 한 개의 시설을 입지시키는 의사결정은 가장 간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복수시설 입지입니다. 기존 입지에 새로운 입지를 추가하는 경우에 시설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창고나 유통시설의 복수 입지 문제는 수송 관련 비용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매점 입지는 은행이라든지 백화점,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의 소매점은 경쟁자의 근접도에 따라서 입지 결정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통 고객에 근접할수록 대지나 임대료가 비싸게 되죠. 네 번째, 응급시설 입지입니다. 자, 응급차라든지 소방서, 경찰서 등 응급을 요하는 공공시설의 입지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 입지입니다. 우체국, 학교, 공원 등의 공공시설은 이용자 집단과 시설 간의 최대 이동 거리 및 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입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지 전략입니다. 자, 어떻게 입지 전략을 세울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제조기업의 입지 전략 초점은 비용 최소화에 두는 반면에 서비스 기업은 수익 창출에 초점을 둡니다. 자, 초점이 다르죠. 자, 두 번째, 제조는 입지에 따라 비용이 현저히 달라지지만은 서비스는 동일 지역 내에서 비용 변동의 폭이 크지 않다라는 것. 자, 세 번째, 전통적으로 서비스의 입지는 진입 장벽을 구축하거나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 외에 유연성, 경쟁 포지셔닝, 수요 관리, 그리고 초점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표 5.1에서 서비스와 제조업의 입지 결정의 비교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관찰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입지 전략 세울 때에 소개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유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 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입지 선정을 할 때 현재 및 장래의 경제적 여건, 인구 통계적 추세, 문화적 요인, 그리고 주요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경쟁 포지셔닝입니다. 자, 이것은 시장에서 자신의 사업 위치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그리고 주요 위치를 미리 확보하는 선점 전략이 유리하겠죠. 항상 먼저 깃대를 꼽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수요 관리는 수요의 양과 질, 시간 등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요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초점입니다. 자, 특정 시장 영역에 초점을 두고자 할 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입지 전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입지 계획입니다. 자, 입지 계획은 사업 성격과 입지 측면을 토대로 단계적인 목표 수립 및 실행 계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입지 계획은 시장 기회를 나타내는 사업 계획과 조직의 사업 의지를 담은 전략 계획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한 후에 가능한 입지를 탐색하고 이를 평가해서 최종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전략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가능한 입지를 탐색을 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대안의 선택과 실행의 순서로 입지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서비스 업종 유형에 따라 입지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다르게 됩니다. 자, 먼저 고객입니다. 고객의 편리성이 중시되는 업종, 예를 들면은 은행 지점이라든지 레스토랑 등 이런 것은 고객이 근접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죠.
둘째 비용입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 예를 들면은 전문점, 도매상, 사무 처리 서비스 등은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입지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근처에 입지하여 자원을 공유하거나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 골동품상, 패스트푸드점 등은 경쟁자가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네 번째, 영업 지원 시스템입니다. 영업에 불가결한 지원 시스템이 있는 곳에 입지하는 업종, 예를 들면 보석상은 경찰 경비 근처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리적 혹은 환경적 요인, 지리적 혹은 환경적 제약을 받는 업종, 예를 들면 해양공원, 스키장, 골프장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업 환경, 일반 영업 환경을 중시하는 업종, 예를 들면 보험회사라든지 사설, 교육기관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고, 통신 요소입니다. 통신 요소는 이런 통신 서비스를 중시하는 업종,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 등은 대도시 도심에 입지하는 것이 좋겠죠. 여덟 번째, 운송입니다. 운송을 중시하는 업종, 예를 들면 통신 판매, 배달 회사 등은 운송 네트워크에 진입이 쉬운 곳에 입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입지 요인 중요도를 표 5.2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지 요인별로 별표를 우리가 표시를 해서 그 중요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 근접도와 시장 근접도가 중요한 입지 요인을 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별표가 많은 소매와 개인 서비스, 의료 응급 서비스, 공공 서비스 등이 되겠죠. 자, 반면에 전력과 상하수도와 같은 입지 요인을 결정할 때는 별표가 하나씩밖에 없으니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위치에 입지를 정해도 무리는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 시설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자, 회계학에서 우리가 손익분기점 분석을 소개할 수 있는데 수요량에 따라서 비용과 수익 계산을 하여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요소 가중치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요소 가중치법. 예, 좋습니다. 기업의 전략과 가장 연관이 있는 중요한 요소가 가중치를 많이 받아서 이 가중치의 값을 정량화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력 모델법인데요. 특정 지역의 중심점을 찾아서 거리와 운반 물량의 측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비용은 거리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표에서는 스키 리조트의 요소 가중치법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표 5.3인데요. 자,
요소 가중치법에서 중요도 가중치를 먼저 정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지형학입니다. 지형학. 지형적으로 요소 가중치를 9점으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연간 강설량을 8점으로 두었죠. 자, 그리고 그 정부 보상금을 3회 가중치를 일단 두고 입지 점수를 이제 매겨 나가는 것인데, 연간 강설량, 예를 들면은 가중 점수 계산을 한번 보면은 연간 강설량인 경우에 Y인 경우에는 5점과 중요도 가중치 8점을 곱해서 40점이 나왔죠. 그리고 지형학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Y의 입지 점수를 계산하니 36점. 뭐 점점점 해서 총합을 해보니까 Y인 경우에는 132점, 그리고 S인 경우에는 138점, 그리고 M인 경우에는 147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지 선정에 있어서 스키 리조트의 요소 가중치법을 적용을 했을 때는 M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서비스 입지를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방법이 요소 가중치법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의사결정자는 어떠한 요소를 설정을 하고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를 미리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